자, 0이 아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이라는 함수 fx가 연속함수다라고 하나 조건을 줬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4번 조건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의 fx제곱 마이너스 2의 fx 더하기 2제곱 이 a 코사인 세제곱 파이 x 곱하기 2의 사인 제곱 파이 x 더하기 b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한대요. 자, 그 다음 나번 조건 봤더니 F0랑 F2 사이 관계가 나왔거든요. F2라는 친구는 F0보다 1만큼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A랑 B의 비율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우리 식 건드릴 거는 첫 번째 식밖에 없잖아. 가번 조건. 이걸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주어진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를 뭐라고 하는 친구야? 항등식이라고 하는 친구야. 항등식을 우리가 건드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우선 수식적으로 정리를 할 때, 대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대입과 미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 항등식 나왔을 때 우리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주어진 식을. 항등식이라는 건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좌변의 모든 성질을 우변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변의 모든 성질을 좌변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의 형태가 다르다면 땡큐예요. 왜? 이 함수에 대한 성질을 좌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변을 통해서도 얘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좌변에 나와 있는 함수랑 우변에 나와 있는 함수를 각각 좀 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따로 생각한 후에 그 성질을 반대쪽도 가지고 있다. 얘의 성질을 반대쪽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선 좌변을 봐주시면은 이 함수는요, 합성함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의 합성함수?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의 합성함수. 사실 얘도 합성함수예요. 왜?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함수랑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사이의 합성함수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 더 쓸까? 합성함수로 3개의 합성함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게요. 세 함수로 합성함수가 만들어졌다.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함수, y는 2의 x제곱, y는 fx, 제1속함수, 그 겉함수, 그것의 겉함수, 3개의 함수로 합성함수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얘랑 얘는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제일 속에는 fx만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지금 좌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이 정도 그려줄 수 있어요. 제일 겉함수. 그리고 중간함수. 그리고 나서 fx가.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의 합성함수에다가 뭐 붙여준 거야? 누구 붙여준 거야? 거기에다가 fx만 딱 붙여준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얘랑 얘를 우선 겉함수로 그냥 얘랑 얘를 합성했다라고 생각해주면은 그림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얘를 가지고 그려주면 얘가 지금 이 자식의 지역을 얘가 정역으로 받아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지금 얘랑 얘의 합성을 겉함수로 볼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자식의 치역을 얘의 정역으로 받아주니까 얘의 치역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충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개형만 봤을 때, 이 정도 따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변을 좀 얘기해볼게. 우변을 봐주시면은 삼각함수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삼각함수들로 막 나와 있죠. 삼각함수의 대표적인 특징,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대칭성이지. 대칭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랑 이 함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자, 요 친구요.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코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코사인 파이 x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코사인 파이 x라는 친구가. 그럼 지금 이 함수는 코사인 파이 x는 이 골과 모든 마루에 대해서 다 선대칭이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1, 2, 3, 4라는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선대칭을 이룬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사인 제곱 파이 x 어떻게 생겼어? 우리 아까 덮어 문제 풀 때 그려봤거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0, 1, 2, 3, 4 이런 모든 지점에 대해서 다 모든 정수에 대해서 또 선대칭을 이루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도 뭐에 대해서 선대칭이고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선대칭이고
여기 지수 부분도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한 함수는 모든 정수 지점에 대해서 뭐를 이룬다? 선대칭을 이룬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런 지점에 대해서 다 선대칭을 이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좌변 선대칭이 돼요. 우변이 선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좌변은 선대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 속함수를 가지고 fx를 가지고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을 비교해놨어. 0이라는 지점과 2라는 지점을 비교해놨거든요. 우변에서도 x에다 0 대입했을 때랑 2를 대입했을 때에 대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까? 자, 우변에는 지금 저 좌변 조건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4의 f0제곱 마이너스 2의 4 곱하기 2의 f0제곱은 자, 0 대입하면 뭐가 되니? 0 대입하면 뭐가 돼? a 더하기 b 되니? a 더하기 b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2 대입해볼게요. f2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 뭐가 되겠어? 당연히 1에 대해서 대칭돼야 되는 거니까 좌우 대칭돼야 되니까 0에서 0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건 함수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얘도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0과 2를 비교해야 되니까 어디에 대한 대칭성을 우린 얘기해주면 좋을까? 0과 2를 비교해야 돼. 0과 2. 1에 대한 대칭성을 얘기해주면 좋을까? 그게 가장 나이스한 거야. 그래서 n 중에서도 어떤 점 생각해주자? 우선 1이라는 지점 생각해주자는 거야. 1에 대한 선대칭. 그럼 좌변도 뭐에 대해 선대칭을 이루어야 돼? 좌변도 뭐에 대한 선대칭이 이루어져야 돼? 1에 대해서, x는 1에 대해서 선대칭이 우선 나와야 되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까? 이렇게 생긴 함수를 가지고 우리 놀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일 속함수가 fx야. 속함수가 fx야. 근데 0을 대입했을 때랑 2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어때야 돼? 이 함수에 0 대입했을 때랑 2 대입했을 때 결과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면 지금 이 겉함수, 즉 얘랑 얘를 합성한 겉함수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걔네들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얘가 속함수란 말이야. 그럼 얘의 치역을 얘가 정역으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치? 0을 대입했을 때, 즉 이 자식의 정역이 뭐가 됐을 때? f0가 됐을 때 맞아? 맞아? f2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이거 합쳐놨더니 더 헷갈리는 것 같아. 이렇게 됐더니 다시 제일 겉함수 하나 그냥 그릴게. 2차 함수 그려놓고 나서 나는 그냥 이거 묶어서 속함수가 그냥 2의 fx제곱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2의 fx제곱이라는 이 친구를 가지고 0 대입했을 때랑 2를 대입했을 때 이 자식의 치역이 뭐가 돼? 2의 f0제곱이랑 2의 f2제곱 되겠죠? 맞아? 근데 그 값을 어디다 대입했더니 여기다 대입했더니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단 말이야.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야? 대칭성을 갖기 위해서.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2의 f0제곱이랑 2의 f2제곱이 갖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2의 f0부터 2의 f2제곱까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또 대칭을 갖게 되면서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동일하게 2의 f0제곱이랑 2의 f2제곱이 같아지는 상황 속에서 갔다 왔어요를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겨? f0랑 f2가 같아져 버립니다. 근데 낙원 조건 보시면 f0랑 f2가 다르거든요. 1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지점을 다른 곳에 배치하면서 함수값이 같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좌우에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거. 자, 여기 한가운데가 어딘데? 2지. 그러면은 이 친구를 더한 값이 뭐가 되겠다? 평균이 2니까 합은 4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2의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F가 F제곱보다 몇이 큰 놈이야? 1만큼 큰 놈이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지금 이게 F제곱이랑 이게 F제곱의 2배 한 거랑 더했더니 4가 됐다는 거야. 결론. 그치? 얘가 1대2잖아. 4를 1대2로 나눠 먹은 거잖아. 그러면 이게 F2제곱은 뭐가 되겠다? 얘는 뭐가 되겠다? 3분의 8이 되겠다는 거죠. 2배 되겠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써놓은 거 있잖아. 이식 써놓은 거 있잖아. 이식 써놓은 게 이 값과 이 값이 각각 뭐가 되는 거야? 뭐 똑같은 값이 되겠지만 A 플러스 B가 뭐가 되겠다? 자, 지금 여기 이 함수에다가 지금 얘가 몇일 때야? 3분의 4일 때거든요. 여기가 인데 그럼 지금 여기 꼭지점 2, 마이너스 4인데 여기서 얼만큼 올라간 거야? 이 간격 몇이니까? 3분의 2니까 간격이 3분의 2니까 9분의 4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꼭지점으로부터 거리는 최고차항에서 어차피 1이니까 지금 이 거리의 제곱만큼 꼭지점의 함수값과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꼭지점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에다 뭐 더해준다? 9분의 4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은 뭐가 되겠다? 동일하게 마이너스 몇이야? 9분의 32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 우변이 1에 대해서 선대칭을 갔거든요. 근데 좌변을 봐봐. 좌변 봤더니 여기가 2의 F제곱이고요. 여기가 2의 F2제곱이야. 그럼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온 거지. 0에서 2로 갈 때, 자, 제일 속에 있는 X가 0에서 2로 갈 때 이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야. 그럼 그 속에서 무조건 뭐가 있어? 최소값이 존재하지. 그 사이에서 무조건 최소값이 존재하지.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최소값은 뭐랑 똑같다라고 어제 숫자에서도 얘기했어. 극소값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극값과 같단 말이야.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뭐가 있든 그 값이 존재해요. 언제? 여기에서. 한 가운데에서. 그 값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우변에 있는 함수 0과 2 사이에서 그 값이 존재하는데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 값은 어디서 갖겠다? 1에서 갖겠다는 걸 주죠. 좌변에서 그 값 몇인데? 마이너스 4지. 좌변에서 그 값 마이너스 4잖아. 좌변의 그 값과 우변의 그 값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0과 2 사이에 있는 그 값이. 그럼 지금 여기에서 1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린 얘를 극점으로서 해석을 해준다면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근데 여기 지금 우변에다가 몇 대 있는 거야? 우변에다가 몇 대 있는 거야? x가 몇일 때 각각 잡는데 1에서 선대칭이니까 1에서 그 값을 가져야 되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지금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 연립해주면은 a 값과 b 값이 다 나오겠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다. 얘에서 얘를 빼주면요 2a가 얘에서 빼니까 9분의 4가 되겠다. a는 9분의 2가 되겠다. a가 9분의 2가 되면은 b는 마이너스 9분의 34가 되겠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a분의 b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17 되겠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거. 지금 우리 fx에 대해서 거의 안 봤고요. fx가 아니라 좌변과 우변의 특이점 가지고만 따지게 된 거야. 특이점 가지고만. 그러니까 좌변 성질이랑 우변 성질만 딱 a, b 값만 구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겉핥기 해버린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fx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지금 a랑 b 문자 2개 있거든요. a랑 b에 대한 관계식 몇 개만 있으면 2개만 있으면 끝난단 말이야. 그 2개 짝 중에서 성질 딱 2개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킬러 문제 풀 때 항등식이 나온 킬러 문제 풀 때 좌변과 우변의 성질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출제자 의도랑 아무 상관없이 줄라쉽게 풀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 자,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호 AB 위에 두점 PQ를 PQ 길이가 T가 되도록 잡았다. 자, 반원이 이렇게 있고요. 현 PQ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 부분 넓이를 ST라고 했어요. PQ가 T고. 자, 그리고 여기가 AB인데 AB 길이가 4라고 합니다. 그럼 반지름 2인 거 알려줬고요. 자, 지금 여기 ST의 넓이를 써보면 자, 이 넓이 어떻게 구해?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주는 거지.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무조건 뭐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부채꼴 넓이를 구하려면 무조건 뭘 표현해야 돼? 중심각을 표현해야 되잖아. 이 각에 대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어. 그지? 이 각에 대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을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세타라는 문자로 쓴다면 세타랑 t 사이 관계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문자를 새로 도입했을 때 당연히 기존 문자와 사이에 관계식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가지고 얘랑 t 사이 관계식을 쓰기 위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2에다가 사인 얘를 곱해주면 2분의 t가 된다는 식을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를 세타로 놓는 것보다 반을 세타로 놓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세타 세타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세타랑 t 사이 관계식 뭐가 되는 거야? 2 사인 세타가 뭐다? 2분의 t가 된다. 즉 4 사인 세타랑 t랑 같다라는 얘기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st 써볼게요. st는 부채꼴 넓이 2분의 1 곱하기 2제곱 곱하기 사인 그냥 2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2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응? 자, 그럼 얘는 뭐야? 4세타 마이너스 2사인 2세타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S 프라임 몇 구해라? S 프라임 2의 값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미분해주면 되겠네. 뭐에 대한 미분? 문자 t에 대한 미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 프라임 t는 뭐가 되겠다? 4 마이너스 4 코사인 2세타. 자, 세타에 대해서 지금 미분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곱해줘? d세타 dt. t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붙여주면 되겠지. 자, 우린 얘를 위해서 뭐를 대입하는지 봐주셔야 됩니다. 몇 대입이야? 2 대입할 거야. t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세타가 뭐가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상황에서 d세타 dt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t가 2일 때 t가 2라는 건 사인 세타가 몇이 됐다라는 거야? 2분의 1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는 뭐가 되겠다? 6분의 파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가 2일 때 세타는 6분의 파이예요 라고 써놓고 나서, 그러면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2세타가 뭐가 돼?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해서 4-2, 이 부분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d세타 dt만 구해주면 되는데 요거 미분해주면 되겠지. 좌변 미분해주면은 4 코사인 세타 d세타 dt가 되는 거고요. 우변 1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타에 뭐 대입하기로 했어요? 6분의 파이 30도 대입하기로 했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지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d세타 dt는 뭐가 되겠다? 2루트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 얘가 뭐라고? 2루트 3분의 1.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1로 확정되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S'2의 제곱 3분의 1, 27에다가 3분의 1 곱하라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죠. 자, 뭐 여러분들 문제 빨리 풀다 보면 얘를 이렇게 세타로 놓고 넣어서 풀 수도 있는데 뭐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식에 뭐가 들어가? 세타가 아니라 2분의 세타가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뭐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여기 앞에 또 막 2분의 1 곱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식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막 풀게 되면은 그만큼 계산 실수할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 식이 복잡해지니까.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수 K에 대하여 부함수 fx랑 gx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자, fx는요 sin x 마이너스 4 코사인 x라고 나왔고요. gx가 2의 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fx랑 gx가 다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탄젠트 k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먼저 가론 조건을 봤더니 f 알파랑 sin 알파 마이너스 4 코사인 알파가 0이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2에 2알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알파는 어떤 범위에 있다고? 알파가 0과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이거 탄젠트 알파가 뭐다? 4라고 쓸 수 있겠죠? 좀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얘가 1 돼야 되니까 지수 부분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라는 수를 뭐로 표현할 수 있겠다? 2알파로 표현해 줄 수 있겠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쓸 수 있고요. 이제 낙원 조건 볼게요. 자, 낙원 조건 봤더니 열린 건 0부터 파이까지 해서 방정식
자, 공미분할게요. f'x 곱하기 gdx 더하기 fx 곱하기 g'ex 곱하기 2. 얘랑 뭐가 같다? ef'x가 같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미쳤나봐. 이거 무변은 미분하면 안 되죠. EFX가 좌변만 미분한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식 좀 정리를 할게. fx 가지고 여기 fx도 있단 말이야. 이항해가지고 묶어줄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니? f'x 곱하기 gdx 더하기 efx로 묶으면은 g'e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맞니? 자,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다 쭉 써줄 건데 요거 좀 불편하죠? 자, 뭐 지금 GEX 여기다 EX 대입한 거야. G'EX 마이너스 1은 뭐겠어? 자, G'X가 뭐니까? 이게 X 마이너스 K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EX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EX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얘랑 얘는 몇 차이 나는 친구예요? GX랑 G'X는 그냥 1만큼 차이 나는 친구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 그냥 1을 뺐어요. 이게 뭐야? 그냥 GEX 뭐야? 그냥 이 식으로 두 개는 식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뭔가 딱 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웃기네. 우리 이 방정식을 풀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 그냥 얘만 이거 안 쓰고 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운 식이에요. 방정식으로서는. 자, 그럼 뭐로 묶을 수 있다? GEX로 이제 묶을 수 있게 됩니다. 묶어주시면요. F'X 더하기 EFX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근과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의 근의 총합이 베타다 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럼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은 뭔데요? 알파밖에 없어요. 알파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0과 파이 사이에 알파 있다고. 가번 조건에서 나왔지. 지금 gx가 뭐가 되는 상황에서? gx가 0이 되는 상황에서 x에다 2알파 대입했더니 성립했단 말이야. g 2알파가 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 가번 조건에. 그러면 지금 이 식에다가 뭐 대입했더니 성립한 거야? 여기다 2알파 대입했더니 성립한 거죠. 그치? 그러면 g2x는 뭔데? 2에 2x k제곱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x에다 뭘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x값이 뭐 나온다? 알파라는 친구 나오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정리를 해보면 f'x 코사인 x 더하기 4사인 x 더하기 2fx니까 2사인 x x 마이너스 8코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얘는 0이다요. 자, 정리 다시 해보면은 6사인 x 마이너스 7코사인 x가 0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 탄젠트 x가 몇이다? 이해한 다음에 6분의 7이니?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근은 뭐가 돼요? 지금 이 두 번째 낙원식의 근의 총합이 뭐라 그랬어? 총합이 베타라고 했죠. 근데 지금 첫 번째 GEX는 0이다라는 방정식에서 X 뭐 나왔어요? 알파 하나 나왔죠.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X 값은 뭐가 돼야 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분의 7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최종적으로 뭐 해야 돼?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K는 우리 뭐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 2알파라는 거 이미 알고 있지. 가번 조건에서 K가 2알파가 된다는 거 써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를 어떻게 바꾸자? 탄젠트 2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주자. 그럼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식, 자, 탄젠트에 대해서 탄젠트 알파 알고 있고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고 있을 때 그 둘을 가지고 얘를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어떻게 쓰면 돼? 그치? 이러면 2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지. 알파랑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은 그냥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값들 다 써놨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지? 1 어딨어? 탄젠트 알파 4 곱하기 6분의 7이니? 6분의 7분의
4-6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얘 뭐가 돼요? 6분의 24에서 6분의 7 빼니까 6분의 17이고요. 얘는 1에다가 3분의 14 더하니까 3분의 17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 되겠다라는 것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정말 쉬운 29번 내지는 딱 27번 정도가 적당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그러니까 실력 고할 여부에 상관없이 이거 틀린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여기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기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방정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돼? 수투나 미적분에서 방정식 나왔을 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나 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삼각함수랑 지수함수를 곱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지수함수도 이쁘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진짜 정말 배려하게 나왔거든요. 그럼 곱한 함수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개토 나오는 짓이야. 그럼 그건 아니야. 그럼 이 복잡한 식을 수식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식으로 정리할 때, 방정식을 수식으로 정리할 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인수분해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 공통 인수가 숨어 있어야만 하는 거라는 거를 생각하셨다면은 어떻게든 뭘 바꾸려고 애를 썼을 텐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뒤있다 막 그냥 뭐야 하고 나서 F''에서 직접 써보고 여기다 써놓고 괄호 열고 이거 또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위한 공통 인수를 찾기 위한 작업이 들어갔어야만 하는 문제예요. 너무나 기본이면서도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 문제 난이도만 봤을 때는 이중기칙이야. 근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요. 문제. 굉장히 멋있게 그래프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만 그걸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풀어왔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그 함정을 발견을 못하는 거야.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20번을 보면 자, 실수 전체 이집합에서 증가하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지금 3차 함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전구간에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 그리고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정리했고요. gx가 f 인버스 x다라고 나와 있고요. 실수 t랑 상수 k에 대하여 자, k 양수 k에 대하여 뭐가 나와 있냐면요. 지금 함수 hx가 정의가 됐다. 어째 정의됐어? fx-ft분의 gx-t라고 정의가 됐습니다. 언제? x가 t가 아니할 때 x가 t일 때는 k라는 값을 갖는 함수가 새로 정의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hx가 실수 전체 식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니 hx를 연속으로 만들어 주려면 t가 뭐가 되어야만 한대요? t가 뿔마 2로 설정됐을 때만 그때만 연속이 돼요. hx가. 이거 연속함수니? 분자 연속함수야? 연속함수지. fx가 3차 함수인데 계속 증가만 하는 3차 함수인데 gx 그거 역함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야. 거기다가 상수 t를 빼도 연속함수야. 분자 연속함수야. 부모? 이거 3차 함수잖아. 그냥 연속함수야.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연속이야. 언제를 제외하고 부모가 0이 됐을 때를 제외하고 부모는 언제 0이 되는데? x가 t일 때 0이 되죠. 그건 바로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야. x가 t가 아니할 때 이 식이다? 그러면은 t가 아닐 때는 뭐가 됐다? t가 아닐 때 뭐가 돼야 돼? 얘는 무조건 연속인 거잖아. 식의 형태만 봐도 연속이잖아.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인데 부모가 0이 될 때는 t밖에 없다고. 왜? fx 무슨 함수야? 3차 함수. 그냥 3차 함수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3차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ft가 되는 점이 몇 개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딱 하나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가 0이 됐을 때 뭐가 생기는 거야? 구멍이 뚫리는 거야. 구멍이 뚫렸다. 그런데 구멍이 뚫렸는데 지금 전 범위에서 연속이다. 뭔 소리야? 이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뭐가 같다?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극한값이 같아져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리미트 뭐 씌우면 x가 어디로 갈 때? t로 갈 때 극한식을 씌우면 결과가 뭐가 된다? t가 된다. 근데 그걸 만족하는 t값이 몇 분이다? 2랑 마이너스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써보자. t가 2일 때에 대해 생각해볼게. t가 2일 때. 그러면 지금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fx-f2분의 gx-2가 뭐랑 같다? k랑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니? k는 상수야. 자, 마찬가지로 t가 -2일 때도 무슨 얘기할 수 있어? 똑같은 식 하나 쓸 수 있겠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요. -2로 갈 때 fx-f-2분의 gx--2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k랑 동일한 값을 가져야 돼. 자, 그럼 부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g, 2가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 -1을 뭐로 대체할 수 있어? -1을 뭐로 대체할 수 있는 거야? g-1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나서 봤더니 분자 부모가 각각 fx의 변화량분의 gx의 변화량이 됐어요. 그러면 분자 부모를 뭐로 나눠준다면 분자 부모를 x-2로 나눠준다면 결국에 부모는 뭐가 되고요? f'2가 되고요. 분자는 g'2가 됩니다. 맞아요? 그냥 로피탈을 썼어도 이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fx랑 gx의 2랑 -2에서의 기울기의 비율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자, 나 지금 이거 fx 그렸어요. gx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역함수니까. gx가 fx의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gx를 2라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고. f'니까요. 이거예요. 그치? G'는 동일한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서로 대응점이 동일한 거거든요. Y는 대칭시켰을 때 2라는 점은 서로 같아지는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랑 이거 기울기는 서로 어떤 관계? 역수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G'2를 뭐라고 쓸 수 있어? F'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F'2랑 F'-2가 동일해야 되는 거지. 맞아? 선생님, 얘랑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F'2는 양수고 F'-2는 음수여도 되잖아요. 빡큐예요. 완전 빡큐예요. 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 그랬어? 증가한 함수 fx라고 그랬지. 그러면은 F'2나 F'-2 중에 둘 다 양수가 돼야 되지. 음수가 되는 놈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맞니?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결론으로 F'이랑 F'-2가 같구나 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F2가 몇이었어? 다시 G2랑 G-가 뭐였어? 2랑 -2였죠. 그러면 지금 GX, 역함수 GX는 2,2를 지나고 -2,-1을 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2랑 -2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같대요. 그 말은 주어진 함수 3차함수 fx는 3차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인데 대칭점이 어디가 될 수밖에 없다. 자, 2,2랑 -2,-1을 지나고 있는데 이 점과 이 점에서 기울기가 같은 3차함수 fx가 있는 거야. 그럼 대칭점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를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얘를 가지고 식을 쓸 수 있겠다. fx라는 식을 쓸 수 있겠다. fx랑 누구의 차이 함수를 가지고 x의 차이 함수를 가지고 인수가 뭐가 된다. 2랑 -2랑 0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또 여러분들 살짝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들어요? 선생님, 근데 2랑 -2에서 저기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0에서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은 왜 안 돼? 지금 여기 교점 있으면은 0이라는 점에서도 저 극한값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0이라는 점에서 저 극한값 존재해야 되잖아. 근데 0은 왜 뺐을까?
K가 상수예요. 2랑 마이너스 2에서는 그 극한값이 K로 또 동일하게 나올 수 있지만 0에서는 생각해봐. 자 지금 K라는 게 뭔데? 이 기울기 분의 이 기울기였어. 맞아? 마이너스 2에서도 이 기울기 분의 이 기울기였단 말이야. 그럼 지금 0에서는 뭐가 돼야 돼? 이 기울기 분의 이 기울기가 되거든요. 지금 그 대입되는 값 자체가 달라요. K가 될 수 없는 거야.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해요. 0에서 0에서 이 자식에 대한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그게 K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최고차항에서 안 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 네모 붙여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지금 문제 보시면 뭐 구하라고 했어요? F4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F4는 뭔데? 4 더하기 4, 2, 6, 48 내보니? 이 자식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이 자식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네모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 네모의 최대값을 알아야 된다. 네모 최대값 어떻게 보여? 우리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부등식 하나 썼어 이미. 너도 거슬러 올라가봐. 이렇게 증가함수가 fx를 써놨기 때문에 f'x를 우리는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 식을 통해서 f'x 한번 써볼까요? f'x는 x 이항에서 미분하니까 1 더하기. 자 이제 이 부분 미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 부분 정리해주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란 말이야. x세제곱 마이너스 4x니까 네모 곱하기 뭐가 되겠다? 3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주시면은 3네모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4네모가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모는 당연히 뭐가 될 거고요? 양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계속 증가만 하는 3차 함수니까 최고차는 양수가 될 거야. 그럼 지금 얘는 최고차는 개수가 양수인 내차 함수, 2차 함수인 거거든요. 이 2차 함수 축이 어디에 있어? y축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그림이 요 꼭지점만 뭐보다 크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꼭지점의 y좌표는 1-4네모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1-4네모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4네모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네모의 최대값은 4분의 1 되겠다? 얘의 최대값이 그러면 12가 되겠다? 그러면 거기다 4를 더한 친구는 최대값이 16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겠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3차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문제가 지금 미적분과 결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올해도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봤어요. 수투에 나와 있는 3차함수나 4차함수 혹은 2차함수의 그래프 개혁을 가지고 지금 여기 미적분에서 나오고 있는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 목함수의 미분법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웬간하면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높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거든. 미적분 범위에서 해석만 딱 해주고 나면은 남은 게 사실상 수투에서의 풀이에요. 응? 남은 게. 그래서 그 문제들은 좀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